블로그도 열어봤다가 인스타도 운영해봤다가 이것저것 시도만 해보고 결국 미비한 홍보 효과에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어떤 채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 고민될 땐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본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케팅 잡지식을 알려드리는 알쓸마잡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홍보 대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사업 초기에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것과 대행사에 맡기시는 것 모두 다 장단점이 있지만 사업 초기라 자본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초기 마케팅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연습이 되어 훗날 대행사에 맡기게 되더라도 더 분별력을 갖고 파트너십을 맺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저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블로그도 열어봤다가 인스타도 운영해봤다가 이것저것 시도만 해보고 결국 미비한 홍보 효과에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세팅에 있습니다. 상해 반찬을 잘 세팅해놔야 먹기 편한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채널 또한 세팅을 잘 해놔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마케팅 채널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세팅하는 법은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소비자 파악입니다. 나의 상품을 어떤 연령층이, 어떤 성별이, 어떤 취향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밀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방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주부를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주부만 해도 20대 주부, 30대 주부, 40대 주부, 그리고 일을 하는 주부, 전업주부, 아이가 있는 주부 등등 아주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로 타겟을 설정하면 효율적인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생김새가 어떤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제품을 어떤 사람이 왜 사용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겟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앞에서 소비자에 대해 탐구만 했다면 2단계에선 그 소비층이 모여있는 채널을 파악해야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은 블로그, 포스트, 카카오 채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물론 모든 채널이 다양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각 채널마다 잘 이용하지 않는 나이대와 성별, 그리고 잘 이용하는 나이대와 성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비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작정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3단계는 내가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메인 채널 만들기입니다. 앞서서 나의 소비자층이 어디에 모여 있을지 생각해 보셨다면 나의 타겟이 모여 있는 채널이 한 개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단계에서는 내가 그 채널 중 어떤 채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나의 소비층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3개의 채널에 모여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유튜브, 감성적인 사진을 찍고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 내가 사업하는 모습이나 노하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고객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채널까지 정했다면 다음 4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메인 채널의 특징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종 업계의 콘텐츠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콘텐츠에 대한 감을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하나의 콘텐츠로도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결핍을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어떤 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픈 증상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 해당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고 글을 읽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해당 병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집이 가깝다면 병원을 직접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 고민될 땐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본다. 마지막 단계는 상호 보완 채널 운영하기입니다. 사실 이 단계는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4단계가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보완 채널 운영하기란 내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단점을 보완할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건데요. 만약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 사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많은 이들에게 쉽게 노출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블로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겠죠? 물론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4단계까지 해보시고 그 과정이 하루의 일과처럼 익숙해졌을 때 5단계를 시작해 주시면 분명히 이전보다 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채널의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할 점이 많아서 복잡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시도하지 않고 그 차이만으로도 매출에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우선 시작해봐야 하는 나의 채널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은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오늘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쓸모 있는 마케팅 잡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